자공 욕거고 삭지희양. 자공이 고삭에 쓰이는 양을 바치는 제도를 없애려 하자 공자가 말하길 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래. 사야 너는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고 싶다. 천자가 반포한 책력을 놓고 조상들에게 초하루를 알리는 의식이 고삭이라는 제사입니다. 노나라에서는 제후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성의 없는 제사에 양을 바치는 것이 아깝다며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이 제도를 폐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무리 쓸모없다 하여 그렇게 모두 없애다가는 아예 모든 예가 없어질까 걱정되어 애석함에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때와 장소에 맞춰 예를 취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져 예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왜 남에게 예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공자는 예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도 존중받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예의가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의를 다해 존중하려 노력한다고 해서 열이면 열, 모든 사람이 받은 배려와 존중을 그대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화를 보자면 1876년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텃골마을에서 태어난 김구는 어릴 적에는 창암이라고 불렸습니다. 본래 이름은 창수였고 몰락한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청난 개구쟁이였는데 아버지의 노숟가락을 분질러 엿을 바꿔 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사다 놓은 염색 물감을 냇가에 풀며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창암은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글방에 와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와서 공부를 하였기에 집이 멀어 늦게 오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익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창암은 글방에 다니는 것이 몹시 즐거웠는지 그렇게 집과 서당만을 오가며 열심히 글을 외워 늘 1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앞두고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 부탁하길 창암아, 이번에는 글을 못 외우는 것처럼 해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유지가 자신의 손자보다 창암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불만이라 선생님에게 화가 나 있었기에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했고 그 친구의 마음도 생각했기에 한 번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그날은 동네 유지의 손자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유지는 닭을 잡고 크게 한턱을 내며 기뻐하였으나 그 후로 손자가 계속 1등을 하지 못하자 밥을 많이 먹는다는 핑계를 대 선생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친구를 배려하고 선생님의 부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오히려 선생님을 쫓겨나게 했다는 생각에 창암은 선생님에게 매달려 울며 후회하였고 그런 창암을 꼭 안아주며 창암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주름진 얼굴에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창암의 나이 고작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성적을 조작했기에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여 받드는 이해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동네 유지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할 텐데 배려를 배신으로 갚는 양아치와 같은 처사는 분명 동네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도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모르는 소인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켜야 할 예를 다했기에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존중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도 인간인지라 모든 이에게 똑같이 예를 적용하고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공자가 순행길에 하루는 길 옆에서 똥을 싸는 사내를 보게 됩니다. 이에 공자는 제자를 시켜 그 사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공자가 그 사내에게 말하길, 너는 짐승이 아닌 이상 어찌하여 가릴 것, 못 가릴 것 구분을 하지 못하느냐? 너는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라며 사내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는 주랭랑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순행길에 오른 공자가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또 다른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제자에게 그 사내를 피해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저 사내가 더 나쁜 놈인데 왜 피해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말하길, 길 옆에서 똥 싼 사내는 그나마 양심은 있어 가르치면 되지만 저놈은 아예 양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의와 배려와 존중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함을 마음 깊이 새겨 사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